첫 차신가요 혹시? 기존에 이제 지금도 있긴 한데 소나타였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쓰는 차고, 이거는 이제 저만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차라서. 근데 그것도 이제 장기 렌트이긴 한데 부모님께서 차를 좀 이제 구하라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차를 얻게 됐거든요. 딱 아반떼를 정해놓고서 이렇게 장기 렌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교하셨던 차종이 따로 있으세요? 차종을 비교했던 것 중에 K3를 받긴 받고요. 세단은 아닌데 코나 하이브리드도 받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예정에 없던 차다 보니까 20대 후반이라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 단계라서 저렴한 아반떼로. 이제 아반떼는 1.6 가솔린도 있고 네네.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솔린을 선택을 하시는데 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개월밖에 안 됐는데 6,000km 타가지고 하는 일도 약간 영업적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탔던 그 소나타도 그냥 가솔린인데 아무래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운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많으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타니까 한 15만 원? 주유비만? 네. 엄청 많이 줄었네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전기차도 받긴 받는데 뉴스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차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에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많은데 이런 지방 다니는 곳에는 충전소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이브리드는 딱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충전을 할 필요 없이 네. 우리가 흔히 해왔던 주유만 하면 네. 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또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인 스마트 트림부터 여러 가지 트림이 있잖아요. 이 모던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깡통으로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흔히 말해 매물이 없더라. 다른 곳 세 군데 다 알아봤는데 하이브리드는 그게 딱 매물이 없어가지고. 즉시 출고 차량인가요? 예, 요게 아무래도 어느 분이 이제 신청하셨다가 취소하시는데 한 일주일 만에 이게 출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요걸로. 예. 이렇게 즉시 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차량 중에서 픽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만에 받으셨어요? 4, 5일 여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계약하고 4, 5일이면 내 눈앞에 차가 오다 보니까 네.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네. 즉시 출고 차량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다른 옵션들도 직접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차량을 그쵸.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장기 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올해 딱 만 26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험비가 이제 전 차량 비해서 10만 원 정도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차를 흔히 하게 되면은 보험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자동차 세도 또 추가로 내야 되고, 저 같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런 게 약간 조금 또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렌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지금 우리 차주님처럼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만 26세, 25세 때 아마 첫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첫 차로. SM5가 180 얼마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장기 렌트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사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중형차만 해도 비싸지 않아도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장기 렌트는 보험료 자체가 우리 차주님 명의로 드는 게 아니라 장기 렌트사에서 들게 되고 월 납입료에 그 세금이랑 보험료가 녹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초년생분들 뿐만 아니라 사고가 좀 많아서 할증 많이 붙어서 이 보험료 엄청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장기 렌트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도 좀 덜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보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알아보려고 할 때 견적을 비교하게 됩니다. 몇 군데 정도 비교해 본 데가 있습니까? 이제 한 3군데 정도. 그 중에서 개차가 제일 좋았나요? 출고가 일단 제일 빨랐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라는 매물 자체가 제가 원하는 그냥 기본 옵션이 없다 보니까 나와도 1년 걸린다. 아,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12개월 이상 대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은 딱 비교해 봤을 때 견적이 여기가 제일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었고. 차 빨리 구해주고 저렴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 알아보실 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동일한 계약기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납입금 가장 낮은 곳, 거기가 제일 좋은 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좋은 거고요. 제가 이번 달에도 현대기아 대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매물들이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다 달라요. 즉시 출고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은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또 진행을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차로 즉시 출고 장기 렌트 출고까지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 있다면? 빨리 출고되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 차량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해서 하신 건데 조금 약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주님처럼 즉시 출고든 혹은 내가 원하는 차량과 옵션 트림이든 장기 렌트나 리스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관심 차량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 보시면 이렇게 차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출고 리스트를 아마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는 차량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견적도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기 렌트나 리스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눈탱이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 견적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도 개차통해서 장기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이제 생각 중이신 분들은 승차감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가솔린은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는 이제 토션빔이라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는 후륜에 멀티링크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시내를 주행할 때 노면이라든지 혹은 고속도로라든지 노면이 좋지 않은 곳들, 다양한 곳들을 주행하셨을 텐데 좋은 수준인지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운전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쪽인가요? 아니면 탄탄하다고 느끼시나요? 탄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요새는 탄탄한 쪽으로 많이 좀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부드럽게 세팅하는 거는 2010년대 초반까지가 약간 그쪽의 트렌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끄러운 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예 차단된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약간 들리기는 들리는데 거슬리지는 않는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가솔린 차주분도 찍었거든요. 네네. 그 차량이랑 어쨌든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지금 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타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그 차량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풍절음 같은 거 있어요? 지금 같은 속도는 없는데 한 100km 넘어가면은 조금 들리긴 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 뭐 이중접합 차압유리도 뭐 적용되는 트림이 있고 막 이런데 기본적으로 들어오긴 해요. 110, 120, 130 요 정도까지 속도를 쭉 올리다 보면 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의 정숙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차급을 올리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동인데 보통 저희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쾌감을 이제 NVH라고 하잖아요. 이 하이브리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도 상대적으로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동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안 돌다가 돌기 때문에 계속해서 EV 모드가 켜졌다가 엔진이 돌았다가 하잖아요. 그럴 때 시트나 이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이 느껴지나요? 전기 모드 주행할 때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이제 엔진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약간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진동이 딱 느껴져요. 승차감을 저해할 만한 그런 진동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통입니다. 원래 신경을 잘 안 쓰시기 때문에 보통 신경이 많이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 디젤의 그 떨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정말 착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변속기. 아반떼는 가솔린의 경우는 CVT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이제 현대 트랜시스에서 제작을 하는 DCT 6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기로 인한 뭐 아쉬운 점, 답답한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평지는 괜찮은데요. 약간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길은 신호 정차하고 밟았을 때 RPM이 이제 2000 넘어가고 이러면 왕 돌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좀 약간 힘이 아무래도 1.6이다 보니까 좀 약간 힘이 딸리지 않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어서 출력을 온전히 이제 바닥에 쫙 뿌려서 쭉 이제 답답함 없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RPM이 좀 높게 치솟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총 출력이 아마 141마력일 겁니다. 근데 다른 차량들 요새 트렌드 자체가 1.6 터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주로 되어 있는데 아반떼의 경우는 1.6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약간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약간 엔진 마력수가 낮고 출력이 약간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DCT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CT 자체가 이 출력 허용 토크가 좀 넓어요. 엔진의 출력을 바퀴로 전달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하셨던 니로 하이브리드도 똑같은
변속기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주님 이제 두 번째 만나 뵙는 건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DCT 변속기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변속기로 인한 승차감의 저해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고민하시는 이런 변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조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착좌감이라든지 혹은 이런 탄탄함의 정도, 크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시트가 내 몸을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 몸을 안정적으로 이제 딱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촉감이나 몸을 받쳐주는 것 같은 부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딱 좋기는 한데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마다 평가는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아반떼도 그렇고 요새 뭐 모든 차들이 시트는 다 잘 나와가지고 숄더룸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말씀해 주셨듯이 내 몸을 딱 잡아주는 볼스터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옆을 지지해주는 딱 요 능력은, 좌판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시트에 있어서는 인조 가죽이라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뭐 인조 가죽이 너무 뭐 저렴한 가죽 아니냐,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벤츠 E클래스도 인조 가죽 들어가요. 인조 가죽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특히나 내구성이나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인조 가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출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전에 오르막 말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쭉 주행할 때 어떻습니까? 다 경쾌하게 딱 치고 나갑니다. 전차가 소나타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출력이 조금 부족한데, 그거를 빼고 이제 그냥 이 첫 차로 그냥 했을 때는 준수하게 잘 나간다.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는데, 엔진의 출력은 특정 RPM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터는 밟자마자 100% 출력이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이제 경쾌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 고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월을 할 때 보통 고속도로에서 막 한 80, 90 이렇게 있다가 뭐 120, 30까지 쭉 올리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의 딜레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쭉. 지금 이제 지그시 밟으신 거죠? 풀악셀 팍 밟는 게 아니에요. 제 운전 스타일이 약간 급가속 급출발을 싫어해서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스타일이고, 이 정도면 근데 괜찮지 않나요? 그쵸,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저처럼 운전하는 사람 말고 약간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반떼 N3 되잖아요. 어찌됐든 뭐 출력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드린다면,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출력적으로 봤을 때 한 90점 정도. 그러면 뭐 훌륭하죠. 차주님이 이렇게 느꼈다면 이 차는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남의 의견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회생제동도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감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물리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하다가 물리 브레이크가 들어올 때 느끼세요 혹시? 그렇게 크게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러면 못 느끼는 거예요. 딱 이질감이 있으면 그 한순간, 넘어가는 순간에 탁 알거든요. 왜 이러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요새는 진짜 잘 만들어요. 물론 뭐 하이브리드가 일본 차들이 유명하고 하지만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회생제동을 쓰다가 브레이킹을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이질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의 뭐 담력은 좀 어떻습니까? 초반에 세게 들어온다든지. 제가 애초에 부드럽게 밟아서 그런지 저 엄청 살살 밟으시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딱딱하다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게 현대자동차 특유의 좀 느낌이죠. 살살 밟으면 정말 살살 들어갑니다. 이게 기아는 약간 팍 들어가는 편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밟으면 밟을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감속을 또 보여주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비인데, 하이브리드 연비 깡패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반떼는 더 깡패인데, 공식 복합 연비가 21.1km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보셨습니까? 저는 29까지 봤어요. 29까지. 네, 29까지. 여름이었죠. 온도 좀 높았을 때. 그쵸, 29면 제가 천안에 있잖아요. 3리터도 안 쓰고 서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589원인데 5,000원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톨비 빼고.
지금 우리 차주님처럼 이동거리가 많잖아요. 네. 지금 한 달에 2,000km 넘게씩 타고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가솔린도 연비가 좋지만 가솔린보다 훨씬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풀주유하면 몇 킬로 정도 타고 넣으세요? 보통 이제 5만 원 주유를 하는데 700 이상은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연비 효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차는 좀 비싸게 구매를 해도 나는 유지비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하이브리드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편의 장비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반떼도 요새 편의 장비가 진짜 좋아졌는데 가장 만족하시는 편의 장비가 세 가지만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통풍이고요. 필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현대 스마트 센서라고 부딪힐 때 제가 못 밟는 것까지 브레이크를 또 밟아주더라고요. 아, 부딪히려고 하면? 네. 아, 맞아요. 솔직히 그런 적 있죠. 약간 졸음운전을 하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옵션 설명드릴 때 안전에 관련된 건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야, 한 번만 막아줘도 솔직히 옵션 값은 충분히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족을 하시고 그 다음 거 만족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후방 카메라. 그럼 뭐 불만족스러운 편의 기능도 있어요? 불만족스럽다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차량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85점 정도. 85점. 네네. 15점이 까인 이유는 뭡니까? 15점이 까인 거는 오르막 아까 그 말씀드린 부족한 네, 부분. 거고 그게 한 몇 점 정도 까인 건가요? 그게 한 5점 정도. 5점. 네. 그럼 나머지 10점은 어디서 까입니까? 나머지 10점은 제가 봤을 때는 세단이라서. 세단이라서 왜냐면 제가 SUV를 좋아하거든요. 아, SUV를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산 네. 차량이라서 네.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은 네. 한 90점 이상 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또 85점 정도 혹은 이런 이제 차량의 형태에 따른 선호도를 빼면 90점 이상 이렇게 주실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의 스마트 센서하고 이제 세이지 그린 컬러만 추가된 차량 차주님 모시고 이것저것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아반떼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반떼라는 차량이 이렇게 사회 초년생분들이 타기에도 아주 좋고 더 많은 연령대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사업자시든 혹은 뭐 개인으로 장기 렌트 알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렌트 리스뿐만 아니라 일시불 할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렌트 이용하실 분들은 이분처럼 차가 빨리 필요하신 경우라면 즉시 출고 차량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